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법을 이탈한 악인을 음주에서 처벌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이러한 사명을 진 탓일까?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내 사무소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은 하나같이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가슴에 품고 있다. 눈앞에 있는 이 남성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저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약혼자를 이 손으로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남성의 입에서 튀어나온 내용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뭐라고요? 내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묻자 의뢰인이 말을 이었다. 저희는 어떤 남자에게 장난감처럼 이용당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조종당했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 손으로 연인을. 그러면서 눈물을 떨구는 의뢰인. 하지만 나는 그 모습에서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다. 머리카락에 가려진 오른쪽 눈에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군. 그 이야기 자세히 들려주시겠습니까? 청년의 이름은 미야우치. 반년 전까지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었다. 리에, 뭐 먹으러 갈래?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그래도 굳이 꼽자면 난 초밥. 너도 참. 마음씨가 고왔던 약혼자는 항상 의뢰인의 편이 되어주었다. 앞으로 쭉 사랑을 키워나가 결혼하고 둘이 함께 늙어가는 것. 우리 평생 함께하자. 반지 주면 그냥 싼 걸로 줘도 돼. 프로포즈 성공? 두 사람은 그런 행복한 미래가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산산조각 났다. 에야, 뜨거운데. 나도 저런 여자 있었으면. 부럽다, 부러워. 누구야? 데이트 막바지에 공원에서 야경을 감상하던 두 사람 앞에 깡패들이 나타난 것이다. 의뢰인은 리에 씨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다. 장난감이 2개나 들어왔네. 본 게임이 기대되는데. 저리 가! 하지만 몸싸움에 익숙치 않았던 의뢰인이 깡패들의 상대가 되리 만무했다. 두 사람은 깡패들에게 납치를 당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디야 여긴? 자기야, 나 무서워. 내보내줘! 내보내달라고!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산속의 오두막에 감금당한 뒤였다. 모두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주범으로 추정되는 남자의 얼굴이 모니터 화면에 비쳤다. 반갑네. 지금부터 자네들은 살인 게임을 벌여줘야겠어. 뭐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단 한 사람만 목숨을 살려주도록 하지. 남자의 입에서 광기 어린 말이 튀어나왔다. 그런 정신나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뭐? 살인 게임? 개소리 집어쳐! 맞아! 당장 이거 풀고 집에나 보내줘! 자네들의 의사 따윈 아무 상관없네. 자네들은 그저 장난감에 불과하니. 그럼 어디 열심히들 해보게나. 그들의 목소리에 코웃음 치는 남자의 모습을 끝으로 모니터가 꺼졌다. 너무나도 이질적인 상황에 두 사람은 안절부절 못했다. 자기야, 우리 어떡해? 걱정하지 마. 그냥 장난일 거야. 살인 게임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 어쨌든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넌 내가 지킬 테니까. 의뢰인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약혼자를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때 사방에서 느닷없이 대량의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뭐지? 연기? 정신 차려 리에! 연기 들이마시면 안 돼! 그 연기는 새하얗고 어딘가 단내가 났다. 연기를 들이마실수록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버거워졌다. 잠시 후 원격으로 밧줄이 풀렸다. 그 연기는 들이마신 사람으로 하여금 거부할 수 없는 자극과 쾌락을 선사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 뒤 오두막 안은 지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본능에 따라 타인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6명은 서로 죽고 죽였다. 내 손톱 맛을 봐라. 아야야! 뻥인데 하나도 안 아프지랑! 마치 짐승처럼 서로의 살을 물어뜯는 광기의 현장이었다. 몇 시간에 걸친 사륙전 끝에 살아남은 건 의뢰인이었다. 죽어라. 의뢰인은 마지막 한 명을 목졸라 살해했다. 잠시 후 이성을 되찾은 의뢰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목 줄려 사망하는 광경이었다. 숨이 끊어진 약혼자를 보고 의뢰인은 절망에 찬 비명을 터뜨렸다. 안돼! 의뢰인의 머릿속은 상황에 대한 의문과 죽고 싶어질 만큼의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모간이 찢어질 정도로 비명을 지르고 피를 토하고 있을 때 닫혀있던 오두막의 문이 열렸다. 축하하네. 자네가 게임의 승리자일세. 이 지옥을 만들어낸 남자가 열린 문을 통해 걸어 들어왔다. 분노로 불탄 의뢰인은 남자에게 달려들었다. 네가 너 때문에! 바보 같으니. 갈갈이 찢어주게도 시원찮을 만큼 남자가 징후스러웠다. 하지만 의뢰인이 휘두른 주먹은 남자에게 닿지 않았다. 이 자식의 건방지게! 이까지 내 송이가 승자? 확 죽여버릴까 보다! 남자의 바로 옆에 있던 깡패들이 의뢰인을 가차없이 폭행했다. 게임에서 살아남으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했지. 그건 거짓말이었네. 저놈은 골짜기에 떨고 처리해. 우승 상품은 지옥으로 가는 편도 티켓입니다. 여자랑 재밌게 놀고 오라고. 의뢰인은 남자들의 조롱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나락으로 떨어졌다. 골짜기 밑으로 떨어진 의뢰인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아니 살아있잖아. 맙소사. 우연히 무른 땅에 추락해 어느 친절한 낚시꾼이 의뢰인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의뢰인을 기다린 건 경찰의 추궁이었다. 체내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네. 솔직히 자백하는 게 좋을 거야. 약물이라뇨? 전 모르는 일이라고요. 극구 부인하던 의뢰인은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 오두막 안에 있을 때 들이마신 연기에 약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떠올린 것이다. 사람들을 납치해서 살인 게임을 강요한 남자가 있었어요. 약물의 정체는 그때 마신 연기일 겁니다. 살인 게임? 그런 게 현실에 존재할 리 없지 않나? 터무니없는 소리 작작하게. 의뢰인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설명했지만 경찰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이후 상처를 회복하고 태어난 의뢰인은 왜 내가...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네 어딜 숨겼어? 내 딸 돌려내! 네가 내 딸을 죽였어! 아니에요. 저희 납치를 당해서... 닥치지 못해! 약혼자의 양춘도 의뢰인을 약쟁이로 치부할 뿐 의뢰인을 조금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주범의 정체는 어처구니 없을 만큼 간단히 밝혀졌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예전처럼 강대한 나라로 오토레? 저놈이다. 세상에, 범인이 정치인이었다니. 주범은 TV에도 출연할 만큼 거물급의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주범의 정체를 알았다고 해서 의뢰인이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오토리라는 정치인이 사람을 납치해서 살인 게임을 강요했다? 선배, 찾아보니까 이 사람 약쟁이 전과자라는데요? 또 약이 취해 헛소리하는 거 아닐까요? 진짜라니까요. 믿어주세요. 전과자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연이어 닥친 불행,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 빌어먹을 놈들,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마음이 꺾인 의뢰인은 이를 달래기 위해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어떤 호스티스가 의뢰인에게 말을 걸어왔다. 뭐야? 됐어. 어차피 당신도 내 얘기를 듣고 말도 안 된다며 코웃음치겠지. 아니, 믿어. 내가 아는 사람들도 당신과 같은 눈을 하고 있거든. 의뢰인은 호스티스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모든 사정을 알게 된 호스티스는 의뢰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역시 당신도 그 사람들과 같은 처지였구나. 그 사람들? 억울하게 짓밟히고도 복수심을 불태우는 사람들. 당신만 괜찮다면 내가 좋은 사람을 소개해줄 수 있는데 어때? 그렇게 호스티스의 소개를 받아 내 사무소에 찾아오게 된 것이다. 모든 얘기를 마친 뒤 의뢰인은 앞머리를 들어올려 오른쪽 눈을 보였다. 이거 보이시죠? 제 약혼자가 한 짓이에요. 네? 아무리 슬퍼도 오른쪽 눈으론 눈물을 흘릴 수조차 없어요. 의뢰인의 오른쪽 눈은 안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상당히 강한 힘으로 터뜨린 것이리라. 그때 의뢰인이 악기 같은 얼굴로 소리쳤다. 그 작자는 우리 장난감 취급했어요. 미쳐서 서로 죽이는 꼴을 보면서 즐겼단 말입니다.
얘를 목 잘라 죽일 때 감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부탁입니다. 제발 그 악마들을 죽여주십시오. 의뢰인이 토해낸 것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증오가 나온 저주였다. 이 통곡을 나는 도저히 못 본 채 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한과 분노는 책임지고 범인에게 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리엘, 너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이 한을 거두지 못한다면 고문 소믈리에로서 존재 가치는 없다. 무고한 사람들을 게임의 장기말로 이용하고 목숨까지 빼앗은 죄. 그 더러운 취미는 여전한 모양이군, 오토리. 그렇다면 니놈에게 딱 어울리는 죽음을 선사하지.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한 돼지 새끼 따위 내가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의뢰인을 돌려보낸 뒤 정보상 고다이와 접촉했다. 기어의 오토리가 표적이 되는군. 뭐 그놈의 본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걸지도. 그래서 놈들의 사냥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나? 물론이지. 오토리 부자가 벌써 몇 년째 해오고 있어. 길거리에서 희생자를 잡아오는 건 오토리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때 고다이가 메모 한 장을 내밀었다. 금요일 밤에 여기서 노숙자 행세를 해봐. 그럼 걔네가 알아서 주워갈 테니까. 정보 고맙다. 그렇게 하지. 자, 그럼 호랑이 굴로 들어가 보실까. 금요일 나와 루카는 정보상이 가르쳐준 장소에서 노숙자인 척 놈들을 기다렸다. 선생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가 오토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역시 눈치채고 있었나. 일전에 루카에게 과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오토리는 이주인 가문 사람들을 암살한 이들 중 한 명이다. 네? 그랬군요. 물어보길 잘한 건가? 이참에 루카에게 조금 더 가르쳐주기로 했다. 내가 18살이었을 때 이주인 가문의 일원 모두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안 돼! 내가 외출하고 귀가했을 때 집 안에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오토리는 이주인 가문과 마찬가지로 그 화족 출신이었다. 의류 사업 매출도 이주인 가문의 브랜드에 밀리는 실정입니다. 이주인, 이 망할 것들이 주제도 모르고. 당시 오토리는 여러 사업 분야에서 이주인 가문에 뒤처져 질투심을 불태웠다. 그 무렵 재계의 핵심 인물들은 이주인 가문을 없애기 위한 행동을 개시했다. 힘을 키워나가던 이주인 가문에 대한 추한 질투였다. 도마님이 자금을 보태어달라고 하십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줘버려. 이주인 가문을 없앨 수만 있다면 그까지 푼돈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토리는 이주인 가문 암살 계획의 자금책을 담당했다. 이주인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인 내게도 암살자가 여러 찾아왔다. 이주인 시게요. 빈민촌에 숨는다고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 또 암살자인가? 나를 죽여 입막음함으로써 사건을 완전히 묻어버릴 작정이었으리라. 그 당시엔 나도 미숙했던 터라 오토리의 사주를 받고 왔나 보군. 그래, 다 말할 테니까 목숨만은. 한낱 암살자의 공격에 몇 번 상처를 입곤 했다. 그 뒤로도 오토리는 여러 번 자객을 보내왔다. 이 정도로 날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날 너무 물러보는군. 하지만 수년 전 10명가량의 자객이 도리어 내 손에 당하자 이만 포기했는지 더는 자객을 보내오지 않았다. 몇 년이나 자객에게 공격을 당하셨는데 보복은 하지 않으신 건가요? 방어는 하겠지만 의뢰를 받지 않은 이상은 움직일 생각 없다. 사적인 감정으로 사람을 죽이진 않아. 그게 내 신조니까. 간만에 나온 과거 이야기도 이제 끝낼 때가 된 듯했다. 찾았다 쓰레기들. 차에 실어. 얌전히들 따라오셔. 괜히 다쳤다가 게임에 불리해주면 너희만 손해니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피부가 짙은 쪽이 오토리의 아들인가? 물론 우린 저항하지 않았다. 왜 이러세요? 이놈 완전 약골이잖아. 살아남긴 큰일 났구만. 이러지 마세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약자인 척하며 일부러 놈들의 손에 잡혔다. 잠시 후 우린 의뢰인이 말했던 오두막에 감금되었다. 뭐야? 여기는 어디야?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오늘은 나와 루카 외에도 3명이 오두막에 끌려왔다. 이 다음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연기를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였죠? 그래, 쾌락 처형이지. 예전엔 태국 마피아들이 했던 방식과 똑같아.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식물의 열매 또는 풀을 태워 나오는 연기를 흡입한 사람들이 이성을 잃고
서로 죽고 죽이게 하는 지독한 처형법이다. 루카와 얘기를 나누던 중 연기가 벽 틈새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루카와 휴대용 산소통은 가져왔겠지? 네, 10분 넘게 숨 참는 훈련도 하고 왔습니다. 좋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구하자. 우선 범인들이 방심할 때까지 이곳에서 참아야 한다. 머지않아 연기가 오두막 안을 가득 채웠다. 아이 매워. 죄송해요. 조금 있다가 꼭 구해드릴게요. 처음엔 마구 난리를 치던 사람들도 점차 연기에 취해 해롱거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오두막 안이 연기로 가득해졌을 때 이 정도 연기라면 우릴 눈으로 인식하는 건 불가능하겠군. 우린 행동을 개시했다. 나는 요가에 기인한 탈골 기술로 팔에서 밧줄을 뺐다. 루카와 내가 오두막을 나가면 타이밍을 봐서 환기시켜. 알겠나? 알겠습니다. 여긴 제게 맡기세요. 피해자들을 연기 속에 오래 놔둬선 안 된다. 오두막 문을 따고 밖으로 나가자 범인들의 별채가 보였다. 모니터를 통해 오두막 안을 안전하게 감시하고 있었군. 나는 별채의 문을 있는 힘껏 박차고 들어갔다. 안녕하신가 쓰레기들. 놀인 이제 끝이다. 그러자 특등석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던 오토리 부자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다. 아니, 이 저놈이 왜 여기에? 이게 누구 맘대로 빠져나와? 닥쳐라. 너희에게 내일은 없다. 화면이 자욱한 연기에 가려지면 위험할 거라곤 생각 못하는 건가? 놈들의 동요가 치명적인 빈틈을 만들어냈다. 당장 사살해라! 얼른! 명령받고 나서 총을 쥐면 뭐하나. 날 죽이려거든 보자마자 쐈어야지. 이 바보 같은 행각에 동참한 이놈들 또한 죽어 마땅한 쓰레기인 건 매 한 가지다. 오토리 부자는 도망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나 이주인에게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이주인이라고? 난 설마 이주인 시계요? 냄새나는 입 닫아. 자, 벌 받을 시간이다. 내 정체를 안 오토리의 표정이 얼마나 끝내주던지. 방금 전까지 피해자들이 갇혀있던 오두막에 오토리 부자를 꽁꽁 묶어두었다. 이거 풀라니까. 패배자의 아들놈 주제에 누구한테 손을 대는 거냐? 닥쳐라. 개도 안 먹을 인간 쓰레기 주제에 시끄럽게 잘도 짓는군. 늘 그래왔듯 나는 놈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넌 무고한 사람들을 납치해 구경거리로 삼았다. 그도 모자라 사람 목숨을 가지고 놀기까지 했지. 그래서 그게 뭐 어떻다고? 너희의 쾌락을 위해 희생된 사람들과 유가족에게 죄스럽지도 않나? 그 어떤 악인이라도 반드시 묻는다. 그것이 내 신조니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반성! 그깟 개돼지들이 어떻게 되든 내 알바 아니지? 그치 아빠? 그럼 이 몸께서 어리석은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해주는데 어쩌다 한번 게임 열고 특등석에서 구경 좀 할 수도 있지. 아니나 다를까 이딴 쓰레기들에게 반성을 기대한 내가 바보였다. 특등석 좋아하시네. 우선 이부터 몽땅 부러뜨려주지. 피해자들이 느꼈던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절대 쉽게 죽지 못할 거다. 그리고 오토리 부자가 했던 대로 너희를 위해 특별히 패딩 솜을 빼고 풀을 넣어뒀지. 어때? 기쁘지? 지참에 든 풀에 불을 붙였다. 잠시 후 코를 찌를 듯한 연기가 자욱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어디 지옥 같은 고통을 느껴봐. 연기가 들어간 오두막 안에서 끔찍한 절규가 울려 퍼졌다. 시작됐군. 선생님,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이 고문은 아주 고통스럽다. 목이 몸이 아파. 그도 그럴게. 이건 내장을 썩게 하는 고문이니까. 이 고문의 비밀은 아까 전 불을 붙인 겔세미움 엘레강스라는 독초에 있다. 단장초라고 불리는 이 꽃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식물독을 지녔다고 일컬어진다. 체내의 소량만 들어가도 호흡곤란 등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잘못했어. 자 그만. 이주인 가문을 없애는데 거다먹어 사과하겠다. 살려주게 제발. 오토리 부자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루카와
오두막을 개방해라. 안으로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창문 열어 환기시키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분 뒤에 나는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개자식들, 구차하게 목숨이나 구걸하는 꼴이라니. 아직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이제 와서 참여한다 한들 내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너희는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을 살려준 적이 있나? 단 한 명이라도. 그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정치인이잖아. 실은 나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너희 같은 인간 쓰레기는 처리해야지 않겠어? 놈들이 보는 앞에서 꽃을 태운 다음 그것을 놈들의 입안에 쳐넣었다. 실컷 들이마셔. 그 몸도 함께 불태워줄 테니. 저 선생님, 위험하니까 떨어지시는 게... 내가 왜 괴물이 되었는지 아나? 바로 너희 같은 놈들을 없애기 위해서. 너희가 오랜 시간 고통받다가 죽는 모습을 특등석에서 지켜봐주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리 부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사방에 토사물을 뿌리며 사망했다. 그 후 수많은 참극을 낳은 오두막을 오토리 부자의 시신과 함께 싸그리 불태웠다. 피해자들의 한도 조금이나마 풀렸겠지. 네, 선생님. 얼른 병원으로 가시죠. 해독하셔야 합니다. 이주인 가문 사람들도 그 중에 포함되겠지.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고 사무소로 돌아온 나는 의대인에게 마지막 보고를 했다. 미야우치 씨가 느낀 상실감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앞으로 나아갈 거야. 분명히. 나는 그렇게 믿는다. 예전에 내가 다시 일어섰듯이.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